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목격담은 존재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실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괴생명체인 크립티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비행 형태를 보여주는 미확인 비행체 UFO.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인 베니싱 또한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미스테리 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시기상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거나 당시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물건인 오파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파치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아티팩츠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시대를 벗어난 유물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하곤 하는데 1종 오파치는 인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2종은 인류가 문명을 가지고 생활하기 전의 시대인 유사 이전과 관련된 물건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오파치는 외계 문명과도 관련이 상당히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인들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물건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없었던 기술과 기계들을 이용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문명은 물론 인류조차 없었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만들어진 물건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과거 지구의 현대 문명 이상의 과학기술을 가진 종족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초고도 문명설과 초기 미개했던 지구를 관찰하던 외계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외계 문명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는데요. 마치 현재 밝혀진 피라미드 축조 기술은 허구이며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축조했다라는 설을 주장하는 것이 고대 이집트인에 대한 무시와 인종차별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들의 과장과 왜곡을 제외하더라도 오파치라고 인정받는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물건들처럼 말이죠. 첫 번째, 런던 해머. 1936년 미국 텍사스주의 소도시 런던에서 발견된 이 망치는 주변을 산책하던 어떤 부부에 의해 발견됩니다. 부부는 이 망치를 강제로 토굴한 것이 아닌 저절로 떨어져 나온 것을 주워온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석회질이 연결된 기원전 4억 8,83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의 지층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에는 인류는커녕 공룡도 존재하지 않았고 약간의 해양생물 정도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망치의 발견은 공룡도 등장하기 전에 망치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지닌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고대의 멸망한 초문명의 유산이라는 주장과 창조설을 지지하는 개신교인들의 노아의 대홍수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썩어있는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했다는 대홍수가 있기 전에 번성했던 문명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망치 자체는 조작이 아니지만 암석층 틈 사이로 우연히 떨어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망치가 암석층의 틈 사이로 떨어진 뒤 시간이 지나 암석층과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암석층이 화학적으로 용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망치를 놓고 암석층과 합쳐 런던 해머라 불리는 오파치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 런던 해머는 진화론을 부인하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텍사스의 창조증거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초고대 문명의 유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떨어뜨린 망치가 4억 8천만 년 전 암석층에 우연히 떨어져 합쳐진 망치일까요?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1999년 도굴꾼 2명에 의해 독일의 네브라 인근 미텔베르크에서 2개의 검, 2개의 팔찌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지름 30cm 정도의 청동판에 금으로 새겨진 태양과 달, 그리고 각종 별자리들이 반짝이는 기원전 1600년의 물건인데요. 그저 예쁜 장신구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거듭된 연구 끝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 48개의 홈들이 의미하는 것은 48절기로 당시 사람들은 이 청동판의 홈의 방향에 따라 태양과 달의 변화, 별자리의 변화를 관측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에 다른 문명에서는 태양은 태양의 신, 달은 달의 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때였는데요.
이 물건이 발견된 중부 유럽에서 최소 1000년은 앞서 시간을 표시하는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 유럽 지역이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특히 발전이 아주 더디었던 비인문적 지역으로 기원전 1600년 당시 초중기 청동기 문화 수준에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뒤떨어진 문명 지역에서 난데없이 발굴된 1000년의 기술은 훌쩍 뛰어넘은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명쾌한 설명이 불가능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인류 문화사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유물은 작세나날트 주립선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안티키테라 기계. 1900년 안티키테라 섬의 난파선에서 발견된 기원전 2세기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기계식 계산기입니다. 이 물건은 그리스 로도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에는 특이한 물건이라고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경악하게 되었는데요.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아주 복잡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크랭크와 기호를 통해 날짜를 맞추면 그날의 태양과 달, 그리고 별자리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능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윤년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4년에 하루 날짜가 늦게 돌아가게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날짜의 오차를 보정하는 기능까지 들어있는 아주 정교한 기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의 정교함은 1600년 뒤 15세기에 만들어진 시계와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졌다고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계산기라는 것. 현대를 기준으로 몇백 년 전만 해도 지동설과 천동설으로 다투고 있었는데 지동설이 나오기 1500년 전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유물은 현대에 와서도 매번 새로운 기능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4년의 고대 올림픽 주기를 계산하는 역할도 했다는 것이 드러나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난파선에 탑승한 선원의 뼈가 발견되어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해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 정부가 이 뼈의 DNA 검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수수께끼의 오파츠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파에스토스 원반. 파에스토스 원반은 게임이나 만화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미노타우루스의 미궁인 크레타섬의 미노스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08년 이탈리아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르가 우연히 발견한 이 물건은 마치 불에 구운 빵 조각처럼 생겼는데요. 표면에는 총 241개 45종류의 서로 다른 상형 문자가 나선형으로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약 기원전 1700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 유물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파에스토스 원반의 상형 문자들은 당시 일반적인 기록 방식인 손으로 직접 새겨넣는 방식이 아니라 상형 문자를 본단 틀을 통해 눌러서 찍어 새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쇄 기술을 활용한 유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초의 인쇄술은 10세기에 발견된 중국 송나라의 고문서에 사용된 활자 인쇄술입니다. 즉, 기원전 1700년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다는 것인데 파에스토스 원반은 약 3000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나타난 활자 인쇄물이라는 것이죠. 이 파에스토스 원반을 보고 최초의 활자 기술 발명 시기가 앞당겨졌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오파츠라고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크레타 문명의 다른 유적은 물론이고 기원전 1700년부터 송나라 고문서 사이에 3000년 동안 셀 수 없을 만큼에 나타났다 사라진 문명들의 유적에 어떠한 인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3000년 동안 단 하나, 파에스토스 원반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시대를 초월하는 물건에 반드시 따라붙기 마련인 고고학계에서 제기하는 조작이라는 주장조차 없이 학계에서도 진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때의 물건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거나 인류가 없었던 시기에 존재했던 인간 문명의 물건은 그야말로 미스테리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위와 같은 오파츠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새로운 소식들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언젠가는 오늘 소개해드린 오파츠가 완벽히 설명될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니까요. 이상 소름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